오늘은 싱글 오일 화학 중에 코파이바랑 사이프러스 그리고 유칼립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파이바는요,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듯이 베타카리오필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. 그 베타카리오필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적정한 면역 반응 그리고 염증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성분이 있어야지만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. 코파이바 나무는요, 400년 가까이 살 수 있고, 한 3m에, 330에서 40m 정도 자라난다고 해요. 그리고 이 코파이바 나무 채취하는 거를 보면은요, 그냥 단순히 베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. 이제 그 고로쇠 수액 혹시 아세요? 선생님들? 고로쇠 수액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네, 반응들이 없으시네요. 네. 그래서 네, 먹어봤어요. 네, 그 고로색 수액처럼요, 이 코파이바는요, 액처럼 나와요. 그래서 그 나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수액을 채취를 해가지고요, 거기서 증기중류법을 한다고 해요. 그리고 나서 그 구멍이 뚫어진 거를요, 다시 나무 조각으로 구멍을 막은 다음에요, 6개월 후에 다시 수액을 또 이제 채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채취가 가능하고요. 보통 1월에서 6월까지 채취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우리가 지금 여기 코파이바 보면은 좀 종류가 많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? 그래서 여러 가지 코파이바들이 종류가 있다는 걸 좀 알게 되고요. 이 코파이바 같은 경우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있는 코파이바를 이제 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진한 나무 향이 불안감을 해소에 도움을 주고 또 맑고 깨끗한 피부를 표현하는데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. 보통 우리가 얼굴에 약간 이제 클렌징을 하거나 이럴 때마다 스크래치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. 흠집이 많이 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스킨에다가 이 코파이바 한 방울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요, 그 스크래치 난 곳, 흠집 난 곳이 조금 매워지면서 매끄러운 피부가 될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스킨에다 한 방울씩 넣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. 저도 스킨에다가 한 방울 넣어가지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좀 피부도 쫀쫀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사이프러스예요. 사이프러스는 우리가 보통 모세혈관 확장에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 사이프러스는 측백나무예요. 그래서 알파피넨이라는 모노테르펜 하이에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. 알파피넨 같은 경우는요, 우리가 보통 산림욕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우리가 뭐죠? 산림욕장 같은 데 가면 시원하고 가슴이 뭔가 뻥 뚫어지면서 상쾌하고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대부분이 모노테르펜, 그중에 특히 이제 알파피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요. 그래서 기분을 진정시키고 또 이제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흥미로운 사실 보시면 예로부터 사이프러스 나무는요, 애도와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묘지 조경에 자주 활용되어 왔다고 하는데 이 조경수로도 많이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약간 이제 그 조경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나중에 한번 봐보시면 얘네들이 참 예쁘게 할 수 있어요. 조경수로서도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사지에 사용하면 좋고요. 이제 저는 수업할 때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족욕 소금에다가 사이프러스 오일을 넣어가지고 족욕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거든요. 만들기를 할 때 그렇게 만드는데요. 이제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 확장하기 때문에 순환에 도움이 되고요. 또한 정맥류에 도움이 됩니다. 사용하시는 방법은요. 이제 만약에 족욕 소금을 만든다 하실 때 보통 저는 한 200ml, 180에서 200g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방울 정도를 넣어요. 그래서 그 오일을 넣고서는 흔들어 놓은 다음에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향이 전체적으로 배이거든요. 그러는 상태에서 족욕을 하시면은 오일이 물에 녹아요. 소금하고 함께. 그래서 물 위에 뜨지 않기 때문에 자극이 좀 적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는 유칼립투스입니다. 유칼립투스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으시다시피 1,8 시네올이라는 그 산화물 계열의 이제 오일이에요.
산화물은 우리가 거담이라고 하는 그 폐에 있는 기관지에 있는 가래를 삭힌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감기나 뭔가 비염이 있으신 분들 보면은 코 안에 뭔가 많이 꽉 막혀 있다라고 하실 때는요. 이 면봉에다가 유칼립투스 한 방울 해가지고요. 코 안쪽 있잖아요.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놔두시면은요. 이제 향을 맡고 나서 이 코 안에 가득 찼던 게 막 빠져나와요. 그래서 이제 뭔가 코가 뻥 뚫리고 숨쉬기가 되게 편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감기가 걸리셨거나 아니면 비염이 좀 심하시다 하면은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아요. 자주 하는 거는 이제 막 권장해 드리진 않지만 가끔씩 해보면은 이제 뭔가 코 안에 있는 것들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. 그다음에 유칼립투스는요, 그 코알라가 먹는 걸로 굉장히 알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코알라 같은 경우는 매 평균 204kg의 잎을 먹는데요.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고 항상 먹어요. 눈 뜨면 먹고 아니면 자고. 그리고 이제 오전반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코알라는요, 이 유칼립투스에 약간 마취 성분이 있대요. 그래가지고 애들이 약간 취해 있어요. 그래서 호주에서 불이 났을 때 얘네들이 도망을 못 가가지고 이제 많이 구조를 했다고 또 알려져 있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 얘기하니까 유칼립투스는 그러면 약간 그런 효과가 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유칼립투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700여 종이 넘는 수의 식물종이 있고요. 그 호주에서 75%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유칼립투스 글로블러스인데 지난번에 케모타입을 설명할 때 유칼립투스 라디아타와 유칼립투스 글로블러스 그 다음에 레몬 유칼립투스라고 불리는 유칼립투스 시트리오도라라는 요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 그 외에도 뭐 스미디라던가 블루검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유칼립투스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일로 쓰는 거 말고도 집에서 키우는 그런 것으로도 이제 유칼립투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 모든 유칼립투스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 종종마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쓰는 유칼립투스 글로블러스 같은 경우는요, 호흡기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. 그리고 유칼립투스 라디아타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이라든가 피부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순하게 바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고, 이제 레몬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방충 효과.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같은 경우는요, 이제 웅덩이가 생기면서 모기나 벌레들이 많잖아요. 그런 것들을 기피할 때 쓰는 거는 레몬 유칼립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유칼립투스 15ml 생산하는데 454g의 유칼립투스 잎이 사용된다고 해요.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시원하고 상쾌한 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찌린내 같다?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향이 다 우리가 이렇게 막 시원하고 상쾌한 향, 자연의 향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. 호흡을 이제 잘 좋게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냄새 같은 거 없애고 그 다음에 마음을 맑게 해주는 그런 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요 세 가지를 오늘 했는데요. 다음번에는 프랑킨센스와 제라늄 그리고 진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